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치지 않게 청소하는 게 더 자주 청소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 꺼내고 불용품, 보관품, 사용품을 나눠서 정리를 해서 다시 넣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꺼내요. 진짜 신기하게도 화장실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안에서 가장 더러운 건 부자들은 청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이 청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 그것을 더 넘어서는 단독주택 또 들어가게 되고, 독거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집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공간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전화, 통화, 응대 전화를 할 때 느껴지는 인격이 있고, 두 번째로 공간에 딱 들어서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인은 단순히 어떤 청소의 기능을 하는 기능인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만나고 훨씬 더 깊숙한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많은 태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태도가 좋습니다. 태도가 매우 나이스하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좀 더 높은 확률로 태도가 더 좋고요. 그분들은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반대급부에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청소의 영역 중에 쓰레기집 청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너튜브에도 이제 쓰레기집 청소를 전문으로 이제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TV 다큐 같은 데서 이제 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살아가서, 그래서 집 안에 이제 바닥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쓰레기가 가득 찬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 공간에서 살지 싶은데도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서 국물이 들어있는 컵라면이 막 5개씩 파묻혀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기를 포기했다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나 스스로를 아껴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기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극단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는 나 스스로를 아껴주지 않는 부분, 나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는 영역이 없을까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한 80%의 영역을 제법 잘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20%의 영역이 관리를 해야는 하는데 잘 안 하거나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쓰레기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반대의 수치인 거겠죠. 80%를 넘는 영역을 관리하기를 포기한 부분으로 두고 정말 생존을 위한 한 20%의 영역만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이제 다시 부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95% 이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제 청소로 이야기를 하면 공간이 깨끗하니까 그분이 건강을 더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정서적인 만족도도 높겠죠. 그런 베이스 안에서 그분이 직무를 수행하는 집중력이 높을 가능성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되지 않는 영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청소된 영역이 많을수록 부자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청소를 미루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를 미루지 않는 방법은 청소를 미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청소를 너무 어떤 시간을 떼어서, 어떤 노력을 떼어서, 어떤 방법을 배워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청소라는 영역 자체를 완전히 구분해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나누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나눠놓지 않는 것처럼 그 방법들을 또는 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곳에 청소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청소하는 방법만 열심히 찾습니다. 이거 어떻게 청소하는 거지? 뭘로 청소하지? 찾아볼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를 방치해뒀으니까. 화장실에 저희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화장실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안에서 가장 더러운 건 청소 도구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래요. 청소 도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청소 도구를 거기다 그렇게 많이 두는 것이 저희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 화장실을 청소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해 더 많은 청소도구를 넣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주 청소하면 그렇게 청소도구 많이 필요 없거든요. 화장실만이 청소의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이 청소의 부분에서 화장실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 건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영역이고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좀 빨리 치워라. 그래서 변기 주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변기 옆에는 큰 대용량 샴푸 벌크통이나 락스, 또 배수관을 뚫어내는 배수용품들, 뚫어뻥, 청소설, 다쓴 칫솔, 수세미 이런 게 한가득 변기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반이나 또 화장실 바닥에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화장실 안에 눈에 보이는 영역의 것들을 진짜 필요 최소만 남기고 다 치워두는 것이 사실 청소를 시작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시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물건 몇 개만 밖으로 빼내도 전체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닥에는 뭐 진짜 한 3, 4개, 2, 3개 진짜 중요한 물건들만 놔뒀다 하면 그 3, 4개만 빼고 나면 화장실 바닥 전체 청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이제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선반이나 젠다이에 놓여있는 것도 우리가 편의상 빨리 잡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제 쓰지 않은 게 몇 개 있나? 그러면 70% 이상의 물건들은 다시 그 수납장 안쪽, 화장실 안에 있는 수납장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간 안에만큼은 미니멀 라이프로 만들어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를 해야겠다는 용기가 한 400%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치지 않게 청소하는 게 더 자주 청소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단 물건을 가능한 한 보이는 공간에 있는 물건은 가능한 한 빨리 최소화한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하기 쉬운 환경이 되게 한 이후에 이게 아주 쉽네 라는 느낌으로 전체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소화해라. 그래서 이제 짧게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소로 조금 자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청소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청소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샤워하고 나올 때 한 가지 정도만 닦자 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오염들을 보면서 한숨 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정리정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쌓아두기형 사람은 청소에 좀 많이 불리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버리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서 들어오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있는데 이만큼 우리 집 안에 공간이 차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부피가 한가득인데 사실은 그게 빠져나가는 속도는 그것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입과 지출의 차원에서 보자면 항상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이 안에 쌓이는 재고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부피들이 뭐 항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게 누적되기 때문이죠. 각자의 집에는 수납 공간의 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수납 공간이 많고 어떤 집은 적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용량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납 공간이 아닌 공간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만큼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그만큼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리정돈의 일단은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힘을 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다 꺼냅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안 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요, 서랍을 열어서, 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필요 없는 것을 꺼내서 버리고 정리하는 속도보다 다 꺼내고 불용품, 보관품, 사용품을 나눠서 정리를 해서 다시 넣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꺼내요. 옷이든 서랍장이든 진짜 다 꺼냅니다. 그리고 75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하나 사와서 거실 가운데 깔아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보관품이 아니라면 내가 이 물건을 3달 안에 한번 쓴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달 안에 쓴 일이 없다면 과감히 75리터 종량제 봉투에 넣죠. 분류를 해야 되는 건 분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과 다시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고 난 뒤 보관해야 하는 것을 먼저 다시 수납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 중에서 한 번 더 판단해보고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넣거나 하는 일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한 부분씩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작업을 봄이나 가을, 그러니까 저희 옷을 한번 변경해서 수납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열어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다른 수납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청소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날그날 정리를 하고 그날그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의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밀어놨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되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을 하는 정리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도와 의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워킹하도록 어떻게 배치했는가 라는 지점에서 사실은 앞선 청소의 논리, 부자들의 청소법의 논리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많은 영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가장 명확하게 되는 영역이 청소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집에 청소가 된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을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하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부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기능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이제 저희 업체에 요셉씨의 빗자루 클린은 단순히 청소의 방법, 물론 저희도 많은 청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청소에 대한 방법론과 약품들, 장비들을 사용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의 태도가 경쟁력인 업체가 되자라는 것이 저희 꿈이고요. 청소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좋은 청소 업체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태도로 또한 좋은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청소의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청소라는 좋은 메타기로 우리의 인생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